친절한 경제 시간입니다. 13월의 월급이라고 하죠. 어느덧 연말정산을 준비할 때가 다가왔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바뀐 것도 많다고 하는데 박대기 기자와 함께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박 기자, 이 연말정산 제도 바뀔 때마다 항상 헷갈려요. 네. 올해 먼저 좀 가장 눈에 띄는 변화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신용카드 사용액이나 현금 영수증 발급액, 공제되는 비율이 증가합니다. 네. 다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요. 월별로 달리 적용됩니다. 코로나19 유행 이전인 1, 2월과 8월 이후에는 지난해와 같이 신용카드 사용액은 15%, 현금 영수증이나 직불카드는 30% 공제가 되고요. 3월에는 2배씩 공제가 되고 나머지 달에는 무려 80%가 공제됩니다. 올 봄에 지출이 많았던 분들은 상당히 공제를 많이 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제도 자체를 퍼센티지로 얘기하니까 여전히 헷갈리고 와닿지가 네.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제가 이제 언제 얼마나 썼고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는지 이런 걸 미리 확인할 수는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국세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연말정산 미리 보기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정확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 공인 인증서가 있으면 지금까지 카드 사용액과 내 공제 금액이 얼마인지 대략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최고 공제액 제한도 올해는 완화됐는데요. 지난해까지는 연소득에 따라 최고 300만 원부터 최저 200만 원까지 신용카드 소득 공제가 있었는데요. 올해는 구간별로 30만 원씩 늘었습니다. 그래서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분들은 330만 원까지가 공제가 됩니다. 네. 이 공제액을 다 채운다면 예년보다 5에서 8만 원가량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사실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 공제는 소득의 4분의 1을 사용해야지 나머지에 대해서 공제가 되는데요. 실제로 공제되는 세금을 따져보면 쓴 돈의 3%도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이 공제를 믿고 지나친 소비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 이제 신용카드 얘기 계속하고 있는데 이런 얘기가 계속 있어요. 그러니까 신용카드 부부 중에 한 사람에게 몰아서 쓰게 하는 게 좋다. 또는 둘이 나눠 쓰는 게 좋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소비 성향에 따라 좀 다른데요. 네. 소비가 많지 않은 분들이라면 부부 중 한쪽이 몰아 쓰는 편이 훨씬 유리합니다. 연소득의 4분의 1을 초과하는 부분부터 공제를 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 소비가 많지 않은 분은 한쪽으로 몰아야 이 4분의 1을 넘길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부부 한쪽이 이미 공제액을 다 채울 정도로 소비를 많이 했다면 공제액이 안 찬 쪽의 신용카드를 쓰는 게 좋습니다. 이건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 보기 사이트에 들어가서 부부 모두 접속해서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네. 네, 일반적으로는 신용카드보다 현금이나 직불카드가 공제에서 유리한데요. 하지만 소득의 4분의 1까지는 신용카드도 효과가 똑같습니다. 따라서 신용카드 포인트까지 모두 챙기려면요. 예를 들어 소득이 5천만 원인 분들은 1,250만 원까지는 신용카드를 쓰고 나머지는 직불카드나 현금을 쓰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각자 신용카드와 현금 사용액을 통해서 어떤 상황인지 미리 계산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이 밖에 또 달라지는 게 있다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연금저축이라는 금융상품이 있는데요. 네. 연간 400만 원까지 저축하면 36만 원에서 60만 원 가량을 세금으로 환급해주는 그런 저축입니다. 네. 그런데 올해부터 3년간은 한시적으로 세액 공제되는 저축액이 6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이렇게 되면 세액 환급도 72만 원 내지 90만 원까지 늘어납니다. 꽤 늘어나네요. 네, 그렇습니다. 모두가 대상은 아니고요. 50세 이상이고 총급여가 1억 2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50세 이상인 분들은 연금저축 납입액을 늘리는 것도 고려해 보실 만합니다. 이 밖에도 올해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소득세 감면 범위가 늘어나는데요. 다른 업종에 대한 재취업이나 퇴직 후에 15년 이내의 재취업까지 모두 인정해서 소득세 감면 대상이 됩니다. 네. 네, 국내로 복귀한 우수 인력도 소득세 감면을 받고요. 배우자 출산 휴가 급여도 비과세로 올해부터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보통 이제 연말정산 닥쳐서 영수증 챙기고 하게 되는데 좀 네. 미리미리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다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지난해까지는 이제 콘택트 렌즈라든지 안경 영수증 많이 챙기셨는데요. 네. 올해부터는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서 이 안경 관련은 직접 등록이 됩니다. 따로 챙길 필요가 없어졌습니다만 시행 첫 해인 만큼 잘 넘어왔는지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기부금 영수증이나 산후조리원 영수증도 가급적 미리 챙기시면 좋습니다. 또 결혼은 했는데 혼인신고는 미루는 경우도 있는데요. 네. 언젠가 혼인신고를 할 거라면 연말이 되기 전이 유리합니다. 12월 말일 전에 혼인신고를 해야지 배우자 공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또 월세액 공제를 위해서 주민등록을 주거지로 미리 옮겨둬야 한다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네. 공공임대주택 월세액 같은 경우에는 세액 공제 자료가 올해 간소화 서비스로 제공이 됩니다. 하지만 일반 월세 자료는 납세자가 직접 준비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구는 돌려받고 누구는 토해내고 연말정산 두고 서로 표정이 달라지기도 하는데 네. 또 이번에 또 어떻게 될지 잘 들었습니다. 박대기 기자였습니다.